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고 공복 혈당이 높다거나 당뇨병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즉 중장년층에게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당뇨병 환자 수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중장년층에게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지 그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스스로 당뇨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뇨병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파헤쳐보고 건강한 100세 생활을 위한 지혜를 함께 쌓아나가시죠. 1부. 당뇨병, 대체 어떤 병인가요?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당뇨병이라는 질환이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병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간단히 말해 혈당, 즉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는 만성적인 대사 질환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특히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발생하면 이러한 정상적인 혈당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부족, 제2형 당뇨병, 췌장에서 인슐린을 전혀 또는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제2형 당뇨병, 췌장에서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고장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당뇨병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의 크고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여 다양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심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병, 만성신부전 신경손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저림, 통증, 눈질환,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상실, 족부 궤양 및 절단 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수도관처럼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만성 질환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부. 왜 중장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을까? 최근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중장년층의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던 당뇨병이 이제는 40대, 50대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30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주요 원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적인 운동 부족.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늘고 이동 시에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체중 증가 및 복부 비만을 유발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도 점점 퇴화하는 것입니다. 서구화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우리의 식단은 과거에 비해 육류 섭취는 늘고 섬유질 섭취는 줄어든 반면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등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 섭취는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자극하여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엔진에 맞지 않는 연료를 계속 넣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환경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많은 사람들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휴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복부 비만, 특히 배둘레가 늘어난 복부 비만은 당뇨병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혈당 조절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가 너무 과부하되어 주변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장년층의 당뇨병 발병률을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젊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3부.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당뇨병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또 현재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진단은 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공복 혈당.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한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100 미만은 정상, 100에 125는 공복 혈당 장애,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아침 식사 전 병원에서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 식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2시간 후 측정한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140 미만은 정상, 140에서 199는 식후 혈당 장애,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당화 혈색소.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5.7% 미만은 정상, 5.7에서 6.4%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공복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하며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 시기는 혈관 손상이 서서히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만약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등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상 혈당이라 하더라도 더욱 주의 깊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부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습관들을 알아봅시다. 체중 조절과 복부 비만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체중을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허리 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체중 감량과 복부 지방 감소에 힘쓰세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인슐린 보조제.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 3에서 5회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분 이상, 주간 총 15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녹슨 엔진에 기름칠을 하고 꾸준히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섬유질은 늘리기. 흰쌀밥, 흰빵, 면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므로 섭취를 줄이고 대신 현미, 귀리, 통곡물 등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콩류, 해조류 섭취를 늘리세요.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영양소를 공급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제당 피하기. 설탕,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 주스, 빵,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거나 단맛이 필요하다면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을 제거하고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5부. 당뇨가 생겼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병행,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면 이는 혈당 조절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이 당뇨병 관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꾸준한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은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 혈당 측정 습관,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여 혈당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식사나 운동 등 생활 습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일 운전 기록을 확인하며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 담당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혈당 조절 목표를 설정하고 식단, 운동, 약물 복용 등에 대한 맞춤형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치료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정비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노력.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꾸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 신경 검사 등을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동반 시 총체적인 관리. 당뇨병 환자 중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다른 만성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체중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는 자동차처럼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장년층 당뇨병의 심각성과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흔히 고요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당뇨병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더 이상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100세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100세 생활 습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